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장려와 함께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참가 선수단 규모가 역대 최다인 79개 나라 1,8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알리는 드림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전망이 좋은 정선 지역 강변을 따라 택지 개발이 잦아지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눈이 더 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3에서 8cm, 많은 곳에는 10cm 넘는 눈이 더 쌓일 수 있고 동해안과 중북부 지방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과 산지 영하 7에서 영하 2도, 동해안 영하 1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내륙 4에서 7도, 산지 영하 1에서 영상 1도, 동해안 4에서 6도입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지난해 강원도 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뚝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10,000명대 붕괴가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 지역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자는 9,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1%나 급감했는데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가 10,000명 선이 붕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5년 19,200여 명을 보인 뒤 해마다 감소하다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10,000명 선이 무너진 건 이미 과거 통계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2017년 도내 출생아는 8,9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1,000명 이상 급감하며 10,000명 선, 9,000명 선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 14,300여 명에서 2017년 10,000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2020년 7,800여 명으로 8,00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아직 잠정 집계이긴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6,714명으로 7,000명 선마저도 밑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가 신설돼 가입력 검진비가 지원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은 폐지되고 출산 축하금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은 기존의 일괄 200만 원 지급에서 둘째 이상에겐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만 1에서 3세 아동에게 주던 육아 기본수당을 올해부터 만 7세로 확대하고 올해 5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아이들이 6, 7세가 되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2019년생부터 8세 미만까지 매년 연령을 확대해서 최대 50만 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가 출산과 양육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공공재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분만 서비스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출산에 임박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위험 산모들에 대한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들. 한편 교육계에선 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어 교육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79개 나라 1,80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선수단 규모가 2020년 스위스 로잔 대회보다 3개 나라가 늘어난 역대 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선수는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모두 102명이며 미국이 101명, 독일 90명 순입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대회 개막식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으로 빙상과 스노보드, 봅슬레이,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열흘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소개하고 훈련을 돕는 드림 프로그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평창과 강릉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막까지 앞두고 있어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던 평창. 실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2004년 드림 프로그램은 첫 발을 뗐습니다. 2007년 또 한 번의 유치 실패, 2011년 올림픽 유치 성공,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드림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과 겨울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평창으로 초청해 동계 스포츠를 알리는 건 실로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눈을 보고 대관령의 찬바람을 맞아가며 훈련에 나선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꿈이 자랐고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키운 선수가 자국 대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진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It kept me going and motivating me to keep pushing further and see if I can qualify for the Olympics here and I finally made it and I'm just very honored and excited to be here.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약속, 드림 프로그램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97개 나라 2,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국제선수 153명, 올림피안 14명, 패럴림피안 3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드림 프로그램은 특히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열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هدفم اینه که بهترین عملکرد خودم رو به جا بذارم، اجرا کنم و بهترین نتیجه رو بگیرم و برای المپیک، قهرمانی دنیا و مسابقات جهانی بعدی آماده بشم. 처음 스키를 신어본 선수부터 청소년 올림픽 참가를 앞둔 선수까지 수준별 훈련이 진행되고 문화체험 등을 통해 평창의 평화올림픽 정신을 나누고 감동을 이어갑니다. Sí, realmente estando en el Dream Program me he dado cuenta que nada es imposible y que ahora tengo un nuevo sueño que es ser un atleta de cross country.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될 때까지 발자취를 함께해온 드림 프로그램. 20주년을 계기로 종목을 다변화하고 홈커밍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작하며 세계적으로도 유서 깊고 대표적인 스포츠 유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전망이 좋은 강변을 따라 민간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짓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짓다 보니 진입로나 배수로 문제까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변에 위치한 마을. 제방뚝을 따라 새로 지은 단독 주택들이 보입니다. 3년 전부터 지어진 주택은 10여 채에 달하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진입로는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입니다. 장마철이라든가 이제 봄철 해빙기 되면 완전히 그냥 뻘밭이 되고 또 뭐 이제 말르면 황사먼지가 계속 나고. 이 땅은 원래 단일 필지의 대규모 밭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분양됐고 일부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용으로 조성됐습니다. 보기에는 집단 택지 형태지만 실제로는 쪼개서 건설하다 보니 토지 분할 등기수법으로 환경 영향 평가나 상하수도, 배수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성했습니다. 주택 건축 사업이 이루어진 밭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 높이보다도 더 깊게 구멍이 파져 저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밭의 모래를 대량으로 파내 건물 지반을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자는 실제 도로 역할을 했던 현황 도로를 임의로 없애고 진입로를 새로 개설한 뒤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라는 구실로 정선군의 도로 포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 현황 길도 없애고 이거는 순전히 집 지은 사람들만 사용하게 목적으로 12년 전에도 이 매립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불법을 해서 원상복귀한 상태거든요. 인근에는 포장된 농로가 먼저 생기고 집단 택지 형태로 주택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현재 5채의 주택이 산비탈에 들어선 정선군 북평면의 이 마을은 10년 전에 농로가 포장되고 그 후 토지가 분할돼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택지 분양과 주택 건설 사업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농로를 마을 진입로처럼 사용해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엄청 많을 거요. 몇만 군데 될 거요 아마. 농사 짓기 위해서 농로를 해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땅 사갖고 집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의 농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자체의 주택 사업과 농로 포장 등이 부동산 난개발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도내 항구 3곳이 선정됐습니다. 삼척 갈람항은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돼 방사제와 지능형 CCTV 등이 설치되고 경제 플랫폼 조성 대상지인 양양 수산항에는 마을 주민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 리조트 건설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고성 5호항은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에 포함돼 문화와 복지 등 어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선거 운동이 제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후보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후보자의 광고 출연 등이 금지됩니다. 오늘 오후 5시 22분쯤 강릉시 강문동 경포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2층을 태운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큰 불이 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도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설 자금 관련 신규 대출액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거래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이자율 가운데 2%포인트만큼 지원해줍니다. 이번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부동산업, 금융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 정시 모집 마감 결과 춘천교대와 한림대 경쟁률은 조금 올랐고 강원대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춘천교대 정시 경쟁률은 3.15대 1로 지난해 2.15대 1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